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 부동산 썰전입니다. 부동산 썰전에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양지영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강남에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집값이 잡힌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집값은 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공급만은 다는 아니지 않나. 수요들이 들어올 때 가수요나 투자, 심지어 투기 수요까지는 좀 억제할 그런 정책도 함께 병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공급 부분들이 좀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공급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늘었느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서울에서 아파트 비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2011년에는 75%였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58%까지 떨어졌어요. 공급 물량 중에서도 새 아파트의 그 비율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에 사시는 분보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떤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그쵸.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쓰레기라든가 그쵸. 그런 환경적인 그 어떤 메리트가 아파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빌라에 사신 분들은 다음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당연히.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새 아파트로 또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는 거의 다 그 공급이 안 되게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수요를 통제하는 방안도 상당 부분 마련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집값이 근본적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찾기보다는 계속 집을 사지 말라.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고만 자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핀셋 규제, 누르는 규제책만 내놓다 보니까 풍선 같은 경우에도 누르게 되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자꾸 짓누르려고만 한다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빌라는 이렇다, 아파트는 이렇다. 나누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 어떤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갖고 오고 또 통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의 준공실적을 보면은 연평균 한 7만 7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는 좀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공급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돈이 자산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는 다양한 주택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것이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근데 그런 것들로 사실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줘주니까 안 되죠. 그런 질 좋은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도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아파트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최고의 자산가들이 꼭 아파트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될 수 있는 부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이 고갈된 상태에서 수요자들은 너도 나도 인프라 때문에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수요를 어디에서 빌라나 이렇게 해서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지에서 최대 어떤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공급의 질 문제로 넘어온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질의 주택을 늘려야 된다. 아파트가 답이다? 아파트가 답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유령 도시밖에 안 됩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럼 입지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있을까요? 그렇게 좀 봅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정책을 내놓은 이유가 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수요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입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수요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도시나 신도시의 유령 프레임, 유령 신도시 프레임 이거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성공한 뭐 도시들을 보면 뭐 광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에 사실 판교 같은 경우도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번성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입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양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주택이 신도시나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수요는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인접한 그게 중요한 것 인접한. 같아요.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인접하지가 않다. 인접한이 되게 중요하고 네. 다소 떨어진 위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는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그건 돼요. 좀 문제가 많더라. 그건 좀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예. 교육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너무 살기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들어와요. 초중고들이 요즘 신도시에는 되게 잘 마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그럼 대학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초중고가요. 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래요? 이게 아직 초중고가 청각이라서 네. 청각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한 반에 많아봐야 20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초등학교가요 4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까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죠. 예전에 부동산 그 맹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동산을 투자를 못한다. 여기서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판교 분당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가 서울 집값 못지않은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급만이 그러면 답이냐? 신도시는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쏟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정부도 좀 책임이 있죠. 어떤 점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시장에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나라에서 집을 사라 그러고 팔으라 그러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한 집만 남겨놓고 다 팔으라 그러고 왜 이렇게 수요자들을 컨트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사실 분양성을 보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무데나 지지 않아요. 뭐 투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의 억제책을 하는 거는 괜찮긴 해요. 근데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들, 뭐 아까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옥죄다 보니까 또 주택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이 맡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맡길 필요가.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가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 수요 억제책만 자꾸 하다 보면 풍선 효과 지금처럼 계속 풍선 효과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근데 어려운 게 그러면은 정부 관계자분들 항상 말하세요. 그럼 실수요와 가수요를 어떻게 반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가? 사실 보유세가 좀 만만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데보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집이 못 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만 한가운데 딱딱딱 박혀져 있고 세금은 별로 없고 심지어 자녀들한테 받는 용돈 정도로도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아마 정부 정책도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요거는 좀 좋다고 봐요.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이 방향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으면 오르더라라는 거를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부동산 도사가 됐어요. 뭐 8.2 대책, 9.13 대책, 뭐 12.16. 나중에는 이 정부도 이거 까먹을 거야. 본인들이 안 보면은 모를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죠. 자, 그러면 배분의 문제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서울에는 뭐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좀 더 많아지는 양상이긴 했거든요. 이 통계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무주택자는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주택을 구매하려면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사실 이거 뭐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 주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야지 배분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양도세가 강화가 돼가지고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단순히 신규 공급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청약 대기 수요로 가는 거고 그렇죠. 다주택자들에게는 청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 사람들이 가점을 노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정부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배분은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뭐 작년 12월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8년에 서울의 재고 아파트 대비 새롭게 준공된 아파트의 비율이 2.6%밖에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거죠. 다주택자의 욕망을 어느 정도로 공급해야 충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동산으로만 잡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요 한정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말하는 그 투기 세력들은 프로예요. 프로. 돈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사람이라 정부 정책으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러를 지금까지 못 만들었다면은 테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주택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갈 수 있겠죠. 빌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그러면은 뭐 신규 공급량이 정말 많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고 네. 서울 집값이 오를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면 뭐 양도소득세로 인한 차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첫 방이잖아요. 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자꾸 공급 얘기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속은 후련한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양 소장님을 오늘 처음 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뭐 비슷한 부분도 많고 약간의 좀 의견도 좀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업계에 오래 계신 분이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사실 선배님이시죠. 예, 인생도 선배시더라고요. 기사에는 사실 담지 못하는, 분량상 담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또 촬영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동산을 얘기해보는 거 정말 재밌었다. 나는 우리 얘기로 기사 다 쓰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우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댓글로 다 싸우더라고요. 근데 댓글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싸워요. 싸워야지 조회수 올라가는 거예요.